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프로덕션 박스 2.1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처음에 있는 게 어떤 레이어를 라이트로 좀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자, 기본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널도 괜찮고요. 어떤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솔리드도 괜찮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2D, 3D도 다 상관없고요. 만약에 3D라면 커스텀 뷰에서 좀 볼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마음대로 아무데나 한번 위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상에 배치를 시켜 놓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런 레이어들이 어떤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어도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아무런 익스프레션, 애니메이션이 없는 것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자, 얘네들한테 라이트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모든 레이어를 이렇게 라이트로 다 변경을 시켜줍니다. 컨트롤 Z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키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는 키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위치에서 선택을 하시고 라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위치에 그대로 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키프레임은 지우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레이어들이 어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을 때, 가령 간단하게 그냥 무작위로 한번 움직여 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공간상에서 레이어들이 무작위로 움직이고 얘네들은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얘는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을 때 이 익스프레션과 관련돼서 이제 저 라이트 생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변경하고자 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자, 먼저 원본 레이어를 지우겠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이 위치에 라이트만 생성을 해줍니다. 예, 전혀 움직임이 없죠. 원본 레이어가 지워지기 때문에요. 자, 컨트롤 Z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만드시면 됩니다. 원하는 CTI가 있는 곳에서 라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위치에 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데 원본을 지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원본을 남겨두고 싶을 때 이렇게 딜리트 레이어를 지워버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익스프레션이 있을 경우 익스프레션을 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 시키면요. 자,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는 위치에 라이트들이 만들어지고요. 원본은 그대로 움직이는데 라이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이트들의 익스프레션은 꺼져 있기 때문에요. 자, 컨트롤 Z.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라이트들도 이 원본과 똑같이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디저브 익스프레션을 꺼버리시면요. 원본에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라이트들이. 자, 어플라이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본에 라이트가 링크가 걸려서요. 라이트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하시다면 원본은 눈을 꺼주시고 예, 샤인 시켜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라이트들도 원본과 똑같은 움직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Z, Z, Z. 자,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3D, 앱셋 3D, 그러니까 3D의 라이트에 영향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걸 자동으로 오프까지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예, 이대로 가죠. 자, 어플라이 아까 시켜 보시면요. 이 솔리드 레이어가 라이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솔리드가 보였다 안 보였다 거리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싫을 경우 라이트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자 할 때 이런 솔리드들이 혹은 어떤 레이어들이요. 예, 이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겁니다. 리도 한번 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컨트롤 Z를 한번 더 눌렀네요. 자,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애니메이션을, 자, 내가 앱셀 라이트를 끄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본과 똑같이 라이트가 움직이는데요. 예, 레이어들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아까는 여기 안 보였는데 라이트 영향을 받아서, 예, 지금은 이렇게 라이트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크리에이트 라이트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든 그 레이어의 위치에 라이트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자, 잠깐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3D나 이런 쪽에서 어떤 작업을 해올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너를 좀 만들겠습니다. 예, 너를 좀 만들고 뭐 화면에 좀 보이게 할까요? 예, 큐브 XY 플레이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뭐 프랙처에다 하나 묶겠습니다. 그리고 프랙처에 포뮬러 같은 간단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걸 주고요. 예, X축으로만 좀 움직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예, 포뮬러가 좀 너무 빠르죠. 예. 예, 뭐 회전도 좀 줄까요? 약간씩. 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을 때요, 이 레이어들을 널이죠. 지금 얘네들을 한번 그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서 걔를 한번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라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갖고 와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그 스크립트 예제니까요. 자, 여기다 태그를 하나 주도록 하죠. 뭐 external 태그. 자, external 태그에 하이어키 차일드를 다 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굳이 렌더링은 필요 없으니까요. 세이브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뭐 컴포지션 얘만 한번 가져가도록 하죠. 3D 데이터를. 자, 이제 데스크탑에 뭐 언타이트 1이라는 놈을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있네요.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오셔서요. 자, 임포트를 해보죠. 데스크탑에 언타이트 1 열기. 예, 그래서 예, 열어보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요거하고 요건 필요 없죠. 두 개는, 요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필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어들이 다 키프레임을 갖고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한테 어떤 라이트를 내가 효과를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한테 직접적으로 라이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옵티컬 플레어라는 그 이펙트를 하나 쓰고자 했을 때요. 옵티컬 플레어. 자, 얘는 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라이트로 한번 더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얘 움직임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요. 라이트가. 예, 요건 끄고, 예, 요것도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과 링크가 걸리도록. 그래서 크리에이트 해주면 이렇게 라이트가 생성이 되고요. 예, 사실 뭐 널은 필요 없으니까 가려버리도록 하고, 얘도 뭐 샤이 키고 끄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옵티컬 플레어가 예, 라이트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라이트에 대해서 옵티컬 플레어가 반응하게 되죠. 예, 뭐 카메라도 워킹을 좀만 시켜볼까요? 이렇게 카메라 워킹 뭐 이쪽으로 갔을 때 뭐 줌도 좀 시켜볼까요? 예, 또다시 한 번만 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라이트를 3D나 이런 데서 직접 갖고 와도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널이나 혹은 솔리드 같은 거를 라이트로 변경해야 될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한 스크립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이름 필드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뭐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드려 놓고요. 네, 요거 필요 없고 요거 필요 없고요. 자, 이때 이제 그 라이트를 만들 때요, 이쪽에서 라이트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스 이렇게 놓고 원하는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시면 이렇게 이름이 박스라는 이름으로 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레이어 이름, 소스 이름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라이트 이름을 바꿀 수 있게 해 놓은 거는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 옵티컬 플레이어를 사용하실 때 보면 그 이름에 A, B, C, D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라이트를 좀 별도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편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와 얘 이렇게 세 개, 요건 좀 이름을 라이트를 생성을 할 때 A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도록 만들겠습니다. A 라이트라고 지정을 하고 라이트를 만들겠습니다. A 라이트,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예, 제가 어떤 건지 잊어버렸네요. 자, 자, 라이트를 만들고요. 그래서 A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했고요. 자, 요놈들, 이건 뭐 샤이로 가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너를 또 추가로 이번에는 B라고 만들까요? 네, B 라이트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것도 차이로 가려버릴게요. 자, 이러면 이렇게 라이트가 A 라이트, B 라이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자, 이랬을 경우 이제 옵티컬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은 그 라이트의 색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라이트를 트랙 라이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얘의 영향을 받는 거는 어널라이트 쪽에서 A라는 라이트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색상은 그린색을 좀 줄까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라이트에 적용된 옵티컬 플레이어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떠서요. 자, 얘는 라이트 B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도 좀 눈에 띄게. 자, 그럼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블랙이 아니고 오리지널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라이트를 두 개 구분을 지어서 두 개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서 바꾸시면 여러 개의 옵티컬 플레이어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편하게 좀 이름을 아예 처음부터 만든 다음에 바꾸는 것보다 바꾸실 때 아예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필드입니다.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랜덤 필 컬러를 추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버튼 이거 추가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랜덤 필이라는 거는요, 뭐 가령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가 하나 있을 때요. 자, 이 레이어 보시면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지는데요. 얘를 듀플리케이트 떠서 쓰면은 사실 이 원본 레이어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 원본의 솔리드가 객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색깔을 다양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솔리드 세팅 들어가서 다 바꿔줘야 되죠. 예, 이래야지만 이렇게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런 거를 좀 굉장히 귀찮죠. 이렇게 작업하는 게.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필이라는 이펙트를 하나 넣어서 예, 뭐 제너레이트에 필이라는 이펙트를 하나 넣어서 예, 색깔을 좀 바꾸고자 할 때 예, 요걸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에다 필이라는 이펙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색깔을 다 필 컬러를 다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이펙트에는 이렇게 필이라는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또 다시 클릭을 하시면 매번 새로운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예, 선택된 모든 레이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여러 개의 솔리드를 컬러를 다르게 보고 싶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 설명을 전 시간에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솔리드를 만들 때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설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랜덤하게 만든다든지 예. 자, 이랬을 경우에 이 모든 설정 값들을 다시 리셋 시키는 겁니다. 클릭하시면은 초기 값으로 리셋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사용해 보니까 뭐 널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매번 풀레니까. 그래서 리셋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더미 솔리드를 제작하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조그만 솔리드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고요. 뭐 포지션이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바꿔치기 하는 기능 아시죠? 예, 이 소스 푸티지를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바뀌게 되죠. 어떤 정렬이라는 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또 크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같은 걸 가지고 뭐 스케일을 줄이고 뭐 얘를 뭐 이동을 시키고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다 잡아놓고 나중에 얘로 바꾸겠다 해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비율이 다르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기능, 그러니까 바꿔치기 할 거를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한다면 솔리드와 이 바꿔치기 할 원본들의 사이즈가 같은 걸 가지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솔리드를요. 자, 그렇다면 얘와 같은 사이즈를 항상 솔리드 만들어줘야 됩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로 해서요. 근데 그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거 매번 다른 것들을 다 작업을 하려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스를 다 찍고요. 그 다음에 더미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 찍은 원본과 똑같은 솔리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요 더미를 눌렀을 때 항상 이쪽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컴포지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미가 만들어지고요. 원본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시고 끝에 더미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요. 얘네들은 원본과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 이 사이즈 얘를 뭐 내가 스케일을 줄이고 어떤 작업을 하고 원하는 대로 작업을 다 해놓고 얘와 나중에 바꿔치기를 하시면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바뀌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뭐 스케일을 늘리던 뭘 하던 어떤 필터를 쓰던 여기다가 나중에 그대로 얘와 같은 이름 요거죠. 요거를 바꿔치기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더미를 만들 때는 듀레이션이 있는 거, 그 재생 길이가 있는 것들은 그 재생 길이와 딱 맞게끔 알아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좀 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럴 경우도 있겠죠. 색깔이 다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할 때도 예, 요 랜덤을 체크하시면요. 컬러를 다 랜덤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컬러를 다 불규칙하게 랜덤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요. 컨트롤 Z 혹은 내가 어떤 컬러를 지정하는데 붉은색이 아닌 뭐 다른 색을 원한다 솔리드로 그러면 원하는 컬러를 변경을 하시고 만들기 하시면 그 컬러로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미 만들 때는 굉장히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랜덤 체크하시면 랜덤하게 되고요. 뭐 전체 다 선택해서 한번 스케일을 줄여볼까요? 네, 뭐 얼라인도 잠깐 좀 시켜보겠습니다. X축 얼라인으로 이렇게 시켜보시면은 아무리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해도 나중에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죠. 요놈은 요놈이고요. 네, 요놈은 03 요놈이네요. 전혀 사이즈의 변화 없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리네이머입니다. 리네이머 어떤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건데요. 레이어들이나 혹은 아이템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솔리드를 제가 여러 개 만들겠습니다. 자, 솔리드를 여러 개 만들면요. 여기에 만들어진 솔리드가 완전히 별도의 솔리드라면 이렇게 별도의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어떤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레이어든지 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쪽은 레이어고 이쪽은 아이템입니다. 예, 물론 아이템의 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얘의 원본의 이름이 바뀌겠죠. 예, 근데 레이어 이름은 또 별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의 이름을 바꿀지. 자, 먼저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네이머를 여시고요.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검색해서 바꿀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리드, 솔리드를 찾아서 박스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용 대상이 레이어에 적용을 하겠다. 예, 요쪽은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시키면은 솔리드라는 게 박스로 바뀌게 되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를 솔리드 요 소스 네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요거 아이템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레이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는 검색에 박스를 검색을 해서 솔리드로 다시 바꾸고 싶다면 이거 다시 써줘야 되죠. 그러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익스체인지가 있죠. 바꾸는 거.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뭐 그대로 또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예, 추가. 이건 뭐냐? 앞쪽에 추가된 문자입니다. 이 이름의 앞쪽에. 그래서 앞쪽에 예를 들어 add라는 거, 그 다음에 바를 하나 붙일까요? 어플라이 시키면 이렇게 앞쪽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뭐 뒤쪽에도 뭘 하나 추가하고 싶다. 뭐 여기다가 또 같은 걸 쓰고 싶으면요. 얘를 바깥치기로 하면 되죠.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붙고요. 자, 예를 들어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럼 이거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도 지워지고. 자, 그 다음에 글자 제거. 네, 이거는 글자를 제거할 때 쓰는 건데 앞쪽부터 제거될 그 개수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add 그 다음에 대시까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4개 어플라이 시키면은 대시까지 지워지고요. 뭐 예를 들어 뒤쪽도 4개 지워볼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다시 써주지 말고 그냥 얘 클릭하시면 내려오시니까 어플라이.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막 복잡해서 일괄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자 이랬을 경우에 넘버링을 하겠다 하시고요. 기본 문자 넘버링에 이 이름을 유지는 못합니다.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name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시작될 넘버, 그 다음에 간격, 이 0, 1, 2, 3, 4 이렇게 갈 건지 뭐 2라고 써주면은 0, 2, 4, 6, 8 이런 식으로 건너뛰겠죠.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컨트롤 Z 앞쪽에다 붙이고 싶다면 이렇게 내리면 되죠. 그래서 어플라이 하시면은 숫자가 앞에 붙게 됩니다. 컨트롤 Z.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변경하거나 뭘 추가하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걸 갖고 작업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대상을 아이템으로만 바꿔주시면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게 다 그대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솔리드 얘를 바꿔서 뭐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시 바꿔버릴까요? 반대로 어플라이.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애들을 박스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박스 언더바 어플라이 앞쪽에 추가가 되고요. 뭐 예를 들어 뒤쪽에도 추가하고 싶으면 뒤쪽에 추가하시고요. 제거 뭐 4개 한번 제거시켜 보겠습니다. 어플라이. 뒤쪽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어플라이. 그다음에 넘버링 네임에 오케이 그대로. 자, 이 아이템 넘버가 항상 솔리드 소스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반드시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괜히 여기다 놓으시고 레이어 이름이 안 바뀐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레이어 이름 바꾸는 게 그게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고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그 레이어를 정렬하는 거, 그러니까 소트하는 그런 스크립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트하는 거를 좀 여러 개 섞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게 이제 리버스,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러니까 레이어 순서를 바꾸는 거고, 인점을 기준으로 소트하는 거, 그 다음에 아웃점,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소트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솔리드 좀 몇 개 만들죠. 자, 이렇게 솔리드를 만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요. 전에 봤던 것처럼 그냥 기본값은 리버스입니다. 1, 2, 3, 4, 5, 6 리버스. 이거는 뭐 6번과 3번을 리버스 시키겠다. 그러면 6번과 3번만 리버스. 뭐 이런 식으로 리버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떤 인점을 갖고 있고 뭐 아웃점을 갖고 있다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돼 있을 경우요. 자, 이랬을 경우 어떤 인점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좀 정렬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인점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 해서 소트 시키면 이렇게 인점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점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뭐 아웃점을 기준으로 정렬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아웃점으로 뭐 아웃점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점을 기준으로 다 정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건 뭐냐면 Z축 포지션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본다. 자, 이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두고요. 얘네들을 3D로 만들고요. Z축으로 한번 정렬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불규칙하게요. 예를 들어 마구잡이로 이렇게 됐을 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순서적으로 안 돼 있죠.
정렬이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정렬이 안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순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Z축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겠다. OK 누르면은 순서적으로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맨 앞에서부터 그 다음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뒤에 있네요. 그죠? 정확하게 판단했죠.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나는 앞에서부터 있는 게 싫다, 뒤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경우는 정렬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리버스 한번 시켜주시면 되죠. 리버스 오더, 그러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 정렬을 할 때 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정렬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도록 좀 수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스프링 효과 내는 거,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바운스 효과 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요. 가령 예를 들어 포지션으로 조금만 갈까요? 자, 이렇게 내가 떨어뜨렸을 때 내가 스프링 효과를 주고 싶은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스프링 효과입니다. 이게 요거의 바운스 효과고요. 자, 스프링 효과 주면 자,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죠. 조금만 더 줄일까요? 네.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는데요. 이게 스프링 효과고요. 난 스프링 효과가 아니고 좀 바운스 효과를 주고 싶다면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바운스 체크하시고요. OK 눌러주시면요. 바운스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스가 이렇게 튕기듯이 땅에 부딪히듯.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스프링 혹은 바운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어떤 그 옵션 값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저기 댐핑 어마운트, 요 옵션에 관련된 거는 요걸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스프링 그 대화 상자를 별도로 추가해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댐핑 어마운트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스프링 스피드고요. 세 번째 있는 게 스프링 어마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바운스 되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스프링 스피드, 이거는 빠르기죠. 퉁퉁퉁퉁 튀기는 거. 그 다음에 댐핑 어마운트라는 거는 상쇄되는 값입니다. 얼마나 빨리 멈출 거냐. 얘네들을 여기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직접 여기서 쓰셔도 되고요. 이거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절하시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개를 따로따로 조절하고자 할 때 이런 대화 상자를 열어놓고 적용을 하시면 편하고요. 매번 수정을 하면서. 자, 근데 뭐 여러 개의 속성을 동시에 한꺼번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이쪽에서 한꺼번에 그냥 사용을 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새로 변경이 된 스프링과 바운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있고요.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익스프레션 온오프, 그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베이크 시키는 거,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 부분에 좀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솔리드를 좀 몇 개 만들고요. 자, 얘네들한테 어떤 익스프레션으로 좀 모션을 하나 줘 놓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스케일도 포지션도 로테이션도 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익스프레션 오프 하면 모든 그 레이어의 익스프레션이 다 꺼지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 익스프레션이 꺼지게 되죠. 자, 다시 켜고 싶으면 온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든 익스프레션이 온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시켜주시면은 모든 익스프레션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거 베이크를 할 때 이제 요 우측에 있는 걸 좀 사용하시면은 좀 편한데요. 그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그 베이크라는 거는요, 키프레임 베이크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 모든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의 길이에 맞게끔, 그러니까 물론 레이어가 이렇게 짧다면 여기까지만 키프레임이 생성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그 레이어의 길이만큼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 요거 다 적용을 시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옮겨 놓고 좀 많이 좀 보죠. 자, 익스프레션
하나만 지우겠습니다. 예. 다 볼 수 있게끔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 익스프레션을 좀 베이크하고 싶다 했을 때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뭐냐, 이 워크 에어리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여기서부터 요 구간만 키프레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워크 에어리어. 자,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시키면요, 선택된 레이어의 모든 익스프레션을 다 베이크를 시키는데, 그 구간이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워크 에어리어가 지정된 이 구간만 다 키프레임으로 베이크 시킵니다. 네, 당연히 익스프레션은 다 지워주고요.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풀려 있다면 이거는 전체를 다 베이크 시켜버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10초짜리인데도 이 정도인데요. 예, 이게 좀 길다면은, 그리고 레이어가 많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걸 사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선택된 속성만 굽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요, 선택한 속성, 예를 들어 얘의 로테이션, 포지션, 로테이션, 그 다음에 얘의 뭐 스케일, 얘의 뭐 로테이션, 얘의 포지션, 이렇게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 베이크를 하시면요, 물론 이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제 리미트 걸겠습니다. 선택된 속성만 베이크를 시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컨트롤 Z. 예, 예를 들어 얘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선택된 레이어의 모든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선택된 속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익스프레션을 다 베이크 시키고요. 컨트롤 Z. 얘가 체크되어 있다면 선택한 속성만 베이크 시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빨리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션 온오프, 딜리트, 그 다음에 베이크 시킬 때 리미트, 워크 에어리어에 리미트 걸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선택된 속성만 베이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추가된 부분입니다.